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설치된 전동 휠체어는 그동안 관련 보험이 없어서 사고가 나면 장애인이 그 비용을 다 물어야 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각종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동 휠체어가 발을 대신하는 이정신 씨에게는 ATM을 이용하는 일부터가 고역입니다. 카드를 기기에 넣고 빼는 것조차 너무나 힘에 부치기 때문입니다. 터치판에 글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청원경찰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활동 보조인들 도움을 받아야 돼요. 비밀번호는 제 건데 제가 저만 알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타인이 알아야 돼요. 누를 수가 없어서. 또 전동 휠체어는 보험도 없습니다. 행여 사고라도 날까 그저 가는 곳마다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동 휠체어가 의료기기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그 책임이 다 저희에게 있는 거예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까지 100만 원 넘게 돈을 자부담으로 물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협의해 전용보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전용보험에는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과 수리비용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출시 목표는 내년 상반기로 정부는 자동차 보험처럼 가입도 의무화하고 보험료도 일부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게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 개선 방안을 만드는데 당연히 금융회사가 더 부담이 됩니다. 정부는 또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ATM기 비율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은행 지점 외부의 ATM 코너 가운데는 휠체어 이용 가능 기기가 한 대도 없는 곳이 3곳 중 2곳꼴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ATM기 아래쪽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을 현행 20cm에서 45cm 이상으로 넓히고 터치스크린 각도도 조절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ATM 표준 기준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전동 휠체어는 관련 보험이 없어서 사고가 나면 장애인들이 그 비용을 꼼짝없이 다 물어야 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동 휠체어 전용 보험을 개발하고 이용자들의 보험 가입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동 휠체어가 발을 대신하는 이정신 씨에게는 ATM을 이용하는 일부터가 고역입니다. 카드를 기기에 넣고 빼는 것조차 너무나 힘에 부치기 때문입니다. 터치판에 글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청원경찰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활동 보조인들 도움을 받아야 돼요. 비밀번호는 제 건데 제가 저만 알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타인이 알아야 돼요. 누를 수가 없어서. 또 전동 휠체어는 보험도 없습니다. 행여 사고라도 날까 그저 가는 곳마다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동 휠체어가 의료기기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그 책임이 다 저희에게 있는 거예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까지 100만 원 넘게 돈을 자부담으로 물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협의해 전용보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전용보험에는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과 수리비용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출시 목표는 내년 상반기로 정부는 자동차 보험처럼 가입도 의무화하고 보험료도 일부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게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 개선 방안을 만드는데 당연히 금융회사가 더 부담이 됩니다. 정부는 또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ATM기 비율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은행 지점 외부의 ATM 코너 가운데는 휠체어 이용 가능 기기가 한 대도 없는 곳이 3곳 중 2곳꼴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ATM기 아래쪽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을 현행 20cm에서 45cm 이상으로 넓히고 터치스크린 각도도 조절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ATM 표준 기준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전동 휠체어는 장애인에게는 발과 같은 것일 텐데요. 최근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동 휠체어가 조금만 물에 젖으면 멈춰서 버려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아주 위험한 상황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정치훈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 66살 문모 씨가 빗속을 뚫고 광주천 산책로를 지나갑니다. 잠시 뒤 문 씨는 700m나 떨어진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갑자기 우수관이 열리며 산책로로 쏟아진 빗물에 버티지 못하고 휘말린 겁니다. 도움 요청도 할 수 없었던 문 씨가 스스로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이유는 전동 휠체어의 구조 문제였습니다. 실제 전동 휠체어를 분해해보니 방수는커녕 모터와 배터리가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지면에서 불과 10cm 높이에 있는 데다 전기 제품이다 보니 조금만 물에 잠겨도 멈추기 일수.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비상작동 레버가 있지만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을 못 써가지고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고장이 잦자 심지어 비 오는 날은 아예 타지 말라고 권유할 정도라고 합니다. 기구가 아니고 스쿠터가 아니고 이동권이란 말입니다. 발이에요, 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층 이용자가 늘면서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이용자는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물을 만나면 위험한 전동 휠체어, 방수 기능 등 안전 규격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최근 수동 휠체어 대신에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전보다 앞바퀴가 작아지면서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작은 공간도 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4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왼쪽 팔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56살 서희진 씨.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몇 달 전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를 휠체어 앞바퀴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사이에 끼었던 겁니다. 홈이 넓어가지고 앞바퀴가 빠졌는데 주위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빠져나왔어요. 출발해서 큰 사고 났자고요.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발판을 사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을 대비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동 휠체어 앞바퀴가 수동 휠체어보다 상대적으로 작아 사고가 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바퀴가 큰 전동 휠체어도 있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의료기기 가격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휠체어는 정부에서 지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격이 보통 1,100만 원, 1,200만 원. 기존 그 공단에서 그런 제품들을 인정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면 그게 풀리는데요. 네. 적은 바퀴로 잘 굴러가는데 왜 그렇게 비싼 것을 투입이느냐. 식약청은 바퀴가 작다고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당장 장애인들의 불편은 커지는 상황. 저렴하고 기능성도 보장된 휠체어를 수입하거나 직접 개발해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엄민재입니다. 전동 휠체어는 법적으로 보행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동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인도로 다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인도로 다니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원중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안소율 씨는 2년 전 전동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갔다가 차도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택시가 안 씨를 못 보고 뒤에서 들이받은 겁니다. 제가 앞을 거꾸로 탔는데요. 허리하고 다리 같은 데가 아팠는데도. 전동 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이기 때문에 인도로만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안 씨는 왜 인도가 아닌 차도로 가다 사고를 당한 걸까? 직접 인도로 나가봤습니다. 보도블럭 바닥은 되게 울퉁불퉁하고 휠체어가 지나가기엔 폭이 좁은 곳도 많습니다. 인도턱도 너무 높아 올라가기가 힘들고 눈까지 쌓여 있어 바퀴가 헛돕니다. 보도블럭이 깔려 있긴 하지만
움푹움푹 파인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굉장히 충격이 강하고 또 허리에도 무리가 가고 이럴 수 있거든요. 차도로 가자니 달리는 차량 때문에 위험하고 규정을 지켜 인도로 가도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동 휠체어는 자동차와 달리 의무보험 규정이 없고 보험사도 가입을 꺼리는 탓에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조차 받기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상해보험 거의 가입이 안 되십니다. 한 20% 정도 이제 비싸실 겁니다. 전국에 보급된 전동 휠체어만 6만여 대. 오늘도 장애인들은 인도와 차도를 오가며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I'm pretty sure I get first dibs. No! dibs라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보행이 힘든 노약자들이 이동수단으로 애용하는 전동 휠체어. 하지만 더 안전해야 할 이들 전동 보장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 사고로 출동한 사례를 보면 도로에 턱이나 장애물에 걸려 일어난 사고가 가장 많은 편이고 보행로에 무분별하게 서 있는 입간판 같은 외부 장애물과 충돌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전동 휠체어를 너무 고속으로 운행한 나머지 정지를 제대로 못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전동 휠체어를 몰고 차도를 달리다가 큰 차량과 충돌하는 위험한 사례도 있고 심지어는 전동 휠체어를 몰고 보행로를 이동하다가 다른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의하면 전동 휠체어 이용자 10명 중 4명꼴로 사고를 경험했고 보행로 이용 시보다 차도나 자전거 도로 이용 시 사고가 더 많이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동 휠체어는 원칙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로 다녀야 하는데 조사 결과 보도 외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노면이 더 안정적이어서 라는 대답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 이유로는 장애물이 적어서 덜 혼잡해서 등이 있었습니다. 보도를 이용하는 경우 입간판 등 장애물이 많아 전동 휠체어가 지나가기 쉽지 않고 전동 휠체어에 대한 속도 제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전동 휠체어 이용자 본인은 물론 다른 보행자들까지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도로가 좁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동차 도로로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매우 위험합니다. 또 전동 휠체어를 몰고 보행자 도로를 달릴 때에도 정속 운전을 하셔야 시설물이나 다른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보행자들이 상당히 빠르다고 느낄 정도로 가속으로 달려가는 전동 휠체어도 많이 있고 이런 전동 휠체어 가속 운전은 추돌 충돌 사고는 물론 전복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장애자나 노약자들의 이동수단인 전동 휠체어는 사고 시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전동 휠체어도 과속은 사고를 부릅니다. TBS 손원일입니다. 이 복잡한 차도에서 아슬아슬하게 달리는 장애인 전동 휠체어 보면은 저러다가 사고 나지 걱정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 자동차에 부딪히는 등 사고가 많이 납니다. 왜 전동 휠체어들이 차도로 내몰리고 있는 걸까요? 이동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이면도로 전동 휠체어가 고장나 멈춰섰고 차들이 휠체어 바로 옆을 지나갑니다. 위험한 상황이 30분간 계속되면서 경찰이 출동했지만 100kg이 넘는 휠체어 무게 때문에 쉽게 옮기지 못하고 결국 경찰차에 밧줄로 묶어 끌고 갑니다. 전동 휠체어 고장이 났다. 우리 집까지 좀 끌어다 달라라고. 부산 사상구의 도로. 우회전하던 차가 차도를 달리던 전동 휠체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고 맙니다. 또 전동 휠체어가 화물차 옆에서 아슬아슬 고개 운전을 하는 모습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는 보행자로 규정돼 인도로만 다니도록 돼 있지만
장애인들은 대부분 차도를 이용합니다. 왜 그런지 인도로 나가봤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이 이어지더니 턱에 걸리는가 하면 곳곳에 장애물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습니다. 차도로 가야죠. 인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사고 날 때가 있고. 궁여지책으로 차도를 이용하지만 휠체어가 고장나 멈춰서면 무게 때문에 빨리 구조하기가 힘들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 때문에 서울의 한 구조대는 전동 휠체어 구조를 위해 화물차를 개조하기도 했습니다. 출동을 나가도 이게 전동 휠체어를 실을 수가 없어서 이송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전국에 6만 8천 명.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3명 중에 1명은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런 전동 보장구는 보도로 다녀야 하는데 속도 제한이나 안전 규정이 없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지체장애 1급인 전상실 씨는 차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도의 폭이 좁거나 혼잡하면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발을 밟을 경우도 있고요. 앞서가는 분의 뒤꿈치를 좀 건드릴 때도 종종 있어요. 장애인들이 이렇게 사고를 낸다 해서 뭐 그렇게 크게 뭐 도움되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가 비켜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3명 중 1명이 안전사고를 경험했는데 차도나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의 사고 경험률이 14.7%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차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노면이 더 안정적이고 장애물이 적기 때문이라고 답해 보도 환경 개선이 시급했습니다. 하지만 보도를 이용한다고 해 사고 위험에서 자유롭진 않았습니다. 속도 제한이나 안전 관련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 전동 보장구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까지도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났을 때 보장구 파손이나 부상 관련 보상책이 없어 안전규정 마련과 함께 보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TV 노은지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하천 주변을 지나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휩쓸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전동 휠체어 자체가 구조적으로 침수에 취약해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황토색으로 변한 하천에서 시신 한 구를 수습합니다. 66살 장애인 문모 씨입니다. 문 씨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하천 주변을 지나다 갑자기 폭우가 퍼부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10시 반부터 11시 사이에 엄청 내렸어요.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물살에 이렇게 떠날려가는 거죠. 장애인 단체는 전동 휠체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구조적으로 침수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휠체어로 움직이는 모터는 땅에서 10cm 남짓, 배터리 역시 15cm 높이에 달려 있습니다. 동력 장치가 바닥에 거의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목까지만 물에 차도 모터가 물에 잠겨 기계가 먹통이 되고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주장합니다. 비 오는 날, 그 다음 날은 이 조이스틱하고 이 모터,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수리를 많이 하죠. 의자를 떼보면 안에 있는 전선 역시 사실상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납땜질이 전부고 방수장치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동 휠체어는 전기가 끊어지면 아예 움직일 수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동으로 바꾸려면 잠금 장치를 풀어야 하는데 이 장치가 뒤쪽에 있습니다. 이번 사고처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폭우를 만나 휠체어가 먹통이 되면 혼자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뇌병면 장애인 경우는 언어의 소통에 문제가 있으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내가 이러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러이런 버튼을 활용해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의사표현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거죠. 모터 위치를 높이는 등 침수에 대비한 전동 휠체어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번 같은 사고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하천을 지나던 장애인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전동 휠체어가 침수돼 멈추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빗속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하천변을 지나던 66살 문모 씨. 배수문 옆을 지나던 문 씨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행인이 119에 신고하는 사이 문 씨는 휠체어와 함께 휩쓸렸고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동 휠체어 전기장치에 물이 들어와 작동을 멈춘 걸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전동 휠체어를 분해한 뒤 측정한 모터와 지면 사이의 간격은 15cm. 이렇게 전동 휠체어의 모터와 배터리가 지면과 너무 가깝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조금만 차올라도 침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발목 높이로만 물이 차도 침수될 수 있는 겁니다. 배터리가 못하고 방수하니까 멈춰버릴까. 전동 휠체어가 멈출 경우 제동 장치를 풀면 수동으로 움직이지만 혼자 조작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도 많이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 안전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 인명사고가 사회적 약자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이용자는 전국에서 11만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네, 요즘 도로나 인도를 달리는 전동 휠체어 자주 눈에 띕니다. 장애인과 노인들이 주로 타는데 보급 대수가 크게 늘면서 작동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 사각지대 전동 휠체어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전동 휠체어를 들어올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76살 A씨를 태운 전동 휠체어가 아파트 20층에서 추락한 것은 어제 오전 7시쯤입니다. 전동 휠체어가 엘리베이터 문에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A씨는 50m 높이에서 추락해 결국 숨졌습니다. 20층에서 70대 그 노인분이 전동 휠체어와 같이 추락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A씨는 불과 한 달 전 전동 휠체어를 구입했고 작동 부주의가 사고 원인으로 보입니다. 아마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전후 좌우로 이렇게 좀 조작해서 이제 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이제 출입문을 이제 충격하게 됐어. 지난 5월에도 전동 휠체어를 탄 30대 장애인이 엘리베이터 문틈에 끼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장애인과 노인들이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던 도중 추락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 휠체어 사용법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나 전용 교육시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용자가 설명서를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조작법을 익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가 약 10만 대 정도 보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안전하게 조종하고 또 이동할 수 있는 체험장이나 또는 교육장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전국의 전동 휠체어 보급 대수는 무려 10만여 대. 하지만 관련 교육이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어젯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50대 장애인이 승강기 통로에 떨어져 숨졌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승강기 입구가 막혀 있고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5분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15층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 54살 오모 씨가 승강기 통로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오 씨는 휠체어를 탄 채 15층 승강기 문으로 돌진했고 문이 파손되면서 휠체어와 함께 통로로 떨어져 9층에 있던 승강기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경찰차가 보면서 같이 밀고 들어왔거든요. 승강기에는 어른 한 명과 아이가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 씨는 사고 직전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급 중증장애인인 오 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승강기로 돌진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추락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부산 강서구의 도로에서 42살 윤모 씨가 몰던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윤 씨가 중상을 입고 운전석에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엔 서울 광진구에 있는 빌라 5층에서 불이 나 주민 56살 고모 씨가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고 씨가 주방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은 상태로 옆에 있는 싱크대에서 기름때가 묻은 옷을 빨다가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박아름입니다. 차량들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도로를 달리는 전동 휠체어 본 적 있으시죠? 사고라도 나면 보상받을 길이 없는데 인도가 불편해서 아찔한 질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매일 출퇴근하는 29살 조영근 씨. 차들이 옆으로 쌩쌩 지나가고 정류장이 나오면 버스와 승객들에 막혀 갈 길이 막막하지만 그래도 차도를 선호합니다. 위험하죠. 아니 근데 보도로 가면 더 위험해요. 왜요? 물뚱물뚱하고 그래가지고 막 넘어질 수도 있고. 전동 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이기 때문에 인도로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는 턱이 많고 길이 고르지 않아 차라리 차도로 다니는 겁니다. 이런 전동 휠체어를 만나는 일반 차량 운전자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희 생각은 위험하다는 생각 외에는 없어요. 차량이 작아서 더 안 보이고 그런 안 보이죠. 저기가 중간에서 툭 튀어나오고 차. 해마다 장애인용 전동기 보급 대수가 늘어나면서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사정이 이런데도 전동 휠체어의 차도 통행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하는 이 제도이기 때문에 또 법에 가면은 또 보상 제도가 전혀 없어요. 보험에 들 수 있는 법도 없고.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 휠체어. 장애인들은 오늘도 차도에서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지체장애인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앉힌 채 전동 휠체어를 타고 승강기를 타려다가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승강기 문 열린 이유를 두고 피해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우리나라 승강기 안전 규정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권기봉 기자입니다. 전동 휠체어 한 대가 아파트 승강기 통로 바닥에 처박혀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성북구 기름동에서 지체장애인 44살 김모 씨와 10살짜리 아들이 전동 휠체어를 탄 채 승강기 통로로 떨어졌습니다. 다못 통하게 공사장에 철판을 퉁퉁이 근질렀다고. 그래서 애소리만 했습니다. 떨어지면서 어떻게 나중에 또 실제 탔다 장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떨어진 김 씨는 머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고 10살짜리 아들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부자는 승강기 문이 열리고 안쪽이 밝았기 때문에 당연히 승강기가 도착한 줄 알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문이 딱 열렸는데요. 불이 위에서 아래 딱 비치는 거예요. 만나고 생각하고 딱 갔는데 순간적으로 바로 떨어졌었어요.
그러나 승강기 안전검사업체의 주장은 다릅니다. 문이 열린 건 아니죠. 라탄 차량은 걸려 있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전동 휠체어로 이 문을 때려 박으니까 이게 충격에 의해서 도화지가 꺾이면서 이탈이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은 떨어지셨고. 검사업체는 승강기 문에 난 흠집의 위치와 사고가 난 전동 휠체어의 범퍼 높이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문이 잘못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스스로 열고 닫히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승강장 도구가 스스로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든 승강기 문이 잘못 열린 것은 분명합니다. 승강기 문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정은 일정한 힘으로 밀었을 때 문이 열리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규정은 충분히 그리고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전부입니다. 승강기 문에 대한 안전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고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승강기를 탈 때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SBS 권기보입니다. 교통 약자를 위해 지하철 역사마다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 리프트. 하지만 이 리프트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불편도 커서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에 올라가더니 금세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지난 2008년 수원 화서역에서 일어난 사고로 80대 장애인은 추락해 숨졌습니다. 2009년 삼각지역에서는 여성 장애인이 리프트를 이용하려다 추락해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장치라지만 휠체어 리프트는 위험하기만 합니다. 조금만 리프트에서 벗어났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80kg에 달하는 전동 휠체어에 사람까지 함께 올라 이동하다 보니 고장도 잦습니다. 실제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역사에서 휠체어 리프트 고장 횟수는 지난해 62건, 올해엔 지난달까지만 해도 54건이나 됐습니다. 문자를 너무 많이 주세요. 하루에 3번에서 4번 주실 때도 있고요. 7월달 한 달 동안은 그 리프트 부품이 없어서 아예 이용을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매번 휠체어 이용자가 10배 가까이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들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9년 모든 역사에 휠체어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편리함을 찾기 위해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광화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302개의 지하철 역사 가운데 리프트를 타야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아직 41곳이나 남아 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는 장애인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는 전국에 3만 대가 넘게 보급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구입대 지원을 하는데요. 하지만 장애인들에겐 여전히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없는 불안 요소들이 많습니다. 뉴스앤뉴스 권난 기자입니다. 뇌병변장애 1급인 이 20대 남성은 지난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인도턱을 넘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순간 70대 행인과 부딪힌 겁니다. 행인은 다리가 부러졌고 조 씨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턱이 낮아 보여도 이거를 타고 가다 보면은 턱이 이게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을 줘야 되잖아요. 합의금 1,5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유조 씨는 위협을 무릅쓰고 인도 대신 차도로 다닙니다.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빵빵거리고 너 왜 차도로 다니냐고. 그래서 인도로 다니면 또 인도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너 왜 인도로 다니냐, 너가 차도 아닌데 왜.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한 장애인과 동행해봤습니다. 인도는 바닥이 울퉁불퉁해 몸이 계속 흔들립니다. 어떻게 아이고! 제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 다치게 할까봐 그것 때문에 되게 불안해요. 왜냐면 차로로 다니기도 하는데 차량에 치일 뻔한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사실 휠체어를 안전하게 이용받을 수 있는 교육 같은 것들을 좀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영국이나 미국에선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배상액을 보조해주는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장애인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넘어서 안전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SBS 권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느낌이 좋은데요? 자, 안 돼! 들어가. 자전거 인구 1340만 시대. 이 중 매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만 무려 330만 명. 어딜 피할 수나 있다고 하면 피하지만 피할 방법도 없고 가는데 쥐고 와서 받은 걸 내가 어떻게 피하느냐 말이야. 이용자가 많다 보니 해마다 15,000건에 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억울한 게 제가 잘못한 건 없어도 분노보 사람과 자동차가 함께 이용하는 골목길 생활도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제보자는 경력 17년의 베테랑 택시기사입니다. 여느 때처럼 주택가에 손님을 내려주고 서행하며 빠져나가고 있었다는데요. 골목을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택시를 덮친 강한 충격. 대체 무슨 일일까요? 왼쪽 골목에서 차가. 그래서 사고가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받으면서 붕 뜨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다쳤죠. 예. 다행히 자전거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택시 조합을 통해 치료비를 배상하면서 사고는 잘 마무리되는 듯 싶었다는데요. 정말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조심을 해요. 그렇게 조심을 하는데도 그냥 옆에서 그냥 무작정 나오는 거는 어떻게 다른 어떤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오셨을 때는 좀 제가 그 택시가 이제 첫이니까 자기가 피해자다 이렇게 해갖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찰 손으로 넘어간 골목길 자전거 사고.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전거도 차하고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일단은 가해자 피해자를 가릴 때는 차하고 똑같이 가려요. 그래서 지금 잘못은 우회전하면서 그대로 달려온 자전거에 과실이 많다. 좌우 전방을 살피지 않고 과속한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 택시기사인 제보자는 피해자로 뒤바뀌었습니다. 블랙박스 없으시면은 할 말 없는 거죠. 제가 다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가 그걸 다 보여주시니까 판단이 쉬웠던 거죠. 공기가 없으면 인간은 죽어. 근데 공기가 없으면 물은 산다? 이게 바로 에어리스 직수. 외부 공기를 차단한 정수기. 사용하지 않는 순간마저 깨끗하겠지. 이게 바로 에어리스 직수 루엔스.
이 자전거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편화됐는데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사고로 숨진 운전자 4명 가운데 3명 모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자전거 사고에 취약하고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문제점이 사실 그간은 이제 좀 덜 부각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뉴스를 보고 좀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자전거에 대한 안전 조치에 대한 의무 조항 이런 것들도 약하고요. 더 나아가서 세계 주요 도시에 한국처럼 차와 자전거가 뒤섞여서 가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네. 정권이 바뀌고 도지사 시장이 들었을 때마다 자전거 도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실제로 자전거로 이동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착용을 갖다 의무화해야 되고 또 야간 같은 경우에는 야간 발광 장치를 갖다가 의무화해야 되고 이런 부분 또 심야에 공공 자전거 대여는 제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같이 뒤섞여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자전거 사고의 80% 이상은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서울시가 자전거 동호회와 함께 안전 감시단을 운영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통계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 자전거 사고는 연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와 자전거의 충돌 사고가 81%를 차지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안전거리 확보나 자동차 우회전 시 자전거 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버스나 승용차가 자전거 옆을 지날 때 밀어붙이기나 끼어들기와 같이 자전거를 위협 보복하는 운전 행위도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전거 동호회와 함께 안전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도심에서도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특히 버스와 택시의 자전거 위협 행위를 감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전감시단은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 30에서 40명씩 단위로 구성되며 다음 달부터 활동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감시단의 신고를 받아 버스나 택시 업체에 경고하고 자전거 위협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도로 한편에 자전거 여러 대가 세워져 있고 헬멧을 쓴 사람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승용차가 차도를 줄지어 다니던 자전거 동호 회원들을 덮쳐버린 겁니다. 지난 2013년 4월 당시 48살이었던 김모 씨는 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김 씨 유족들이 승용차 운전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운전자 측 책임을 85%로 봤습니다. 김 씨가 차도 옆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승용차 운전자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2심은 자전거 도로가 건설됐지만 지자체입니다. 자전거 도로 중에 70%가 보행자와 함께 쓰는 보행자 겸용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행자와의 상충도 많고 자동차나 노상 덕치물에 의한 자전거 도로가 단절된 구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와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보호장구들. 이런 자전거 사고는 지난 2010년 11,000여 건에서 2014년은 16,000여 건으로 5년 사이 48%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기 전 브레이크나 체인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은 물론 되도록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고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날이 풀리면서 최근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 만큼 5월에 자전거 사고도 급증을 한다고 하는데요. 귀찮더라도 헬멧은 꼭 착용을 하시고요. 후미등을 다는 등 안전규칙도 꼭 지키셔야겠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자전거를 타다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재개차로를 가로지르는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까지. 자전거족이 늘어나면서 이런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따뜻해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자전거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2014년 자전거 사고는 모두 4,570여 건,
이 중 5월에 전체 사고의 12%인 56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전거 사고는 여름철 주춤했다가 가을철에 또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원인별로 보면 운전 부주의가 가장 많고 충돌이나 추돌, 안전수칙 불이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전거는 간편한 교통수단이지만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된 만큼 부상 위험성도 큽니다. 이 때문에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인도나 횡단보도를 지날 땐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또 뒤따라오는 운전자에게 방향을 사전에 알려줄 수 있도록 수신호를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보호장구와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버스에 치여 숨졌는데요.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둘 중 한 명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2살 박모군이 갑자기 후진하는 통학버스에 치여 쓰러집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박군은 숨졌습니다. 박군이 다른 아이 9명과 함께 12인승 통학버스를 타고 어린이집에 도착한 건 오전 9시 15분쯤. 인솔교사가 아이들을 차에서 내려 건물로 데려갔지만 박군만 챙기지 못했습니다. 운전기사도 박군이 차 뒤에 있다는 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 애기들이 입시를 시키든지 해놓고 난 다음에 뭐 차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차를 움직이는 것 같구만. 경찰은 통학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인솔을 했던 교사는 안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인솔 교사가 차에 탑승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CCTV 영상상으로는 뒤에 확인하는 것이 장면은 없었고요. 지난달 광주에서도 유치원 인솔교사의 과실로 4살 난 남자아이가 통학버스에 8시간 동안 갇혀있다 발견돼 아직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는 최근 3년간 해마다 10% 이상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유치원 통학버스 화재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가족들이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을 언급할 정도로 중국 정부도 이 문제를 중대 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웨이아이 현지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그을음이 짙게 남은 천장과 바닥. 유치원 통학버스 화재로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은 현장입니다. 터널을 찾아 현장에 헌화한 유가족들. 아이의 이름을 애타게 불러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중국 당국은 유족들을 위해 퇴근 시간대 터널 전 차선을 통제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내랑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같이 보내는데 너무 좋았는데 한순간에 당국이 사고버스 임대회사에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리고 편법 운영과 차량 관리 부실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는 가운데 유족들을 돕기 위한 교민들의 성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들 다 뒤로 미루고 지금 전부 다 여기에 지금 우리 아이들 이쪽 부분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해가지고 다 나서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사고 수습이 완료되는 대로 장례 절차와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중국 웨이하이에서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또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어린 생명이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버스가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3살 어린이가 머리를 부딪혀 숨졌는데요. 안전벨트를 미리 푼 어른의 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박수윤 기자입니다. 아파트 내 도로에서 중앙차선을 가로질러 역주행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흰색 차량을 발견한 운전기사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버스가 급제동하면서 차량 안에서 보채는 3살 남자아이를 안고 서 있던 어린이집 교사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바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로 그 다음 날 숨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고 원장님이 다 이렇게 지금 처리하고 계신 부분이라 저희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버스에 탑승했던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 추가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통합버스 운전자 윤모 씨를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이른바 세리미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안전 규정이 강화됐지만 사망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도 경기도 광주시에서 4살 남자아이가 통합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 법을 지켜야 될 운전자, 인솔교사의 행동이나 의식은 전혀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사고 나겠어라는 이런 안일한 의식이 계속해서 이런 사고를 발생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집 버스 사고를 막기 위한 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하천에 통학버스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한 버스가 갑자기 언덕 아래로 밀려나 하천에 떨어진 겁니다. 버스 안에는 3살에서 5살 어린이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탄 보조교사가 아이들이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단단하게 매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불과 사흘 전 경기도 용인에서는 태권도장 통학버스에 탄 6살 양모양이 차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차에는 인솔교사 없이 어린이 6명만 타고 있었고 안전벨트를 차지 않아 양양은 우회전을 하다 열린 차문 사이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세리미법을 충실히 지킨 통학버스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세리미법은 어린이 통학 차량엔 안전벨트와 보호표지 등을 갖추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했습니다.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리고 아이가 통학버스에 타고 내릴 때는 보호자가 반드시 같이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교육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른들이 작은 노력만 기울여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차량들이 안전장치들이 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잘 부착되어 있는 그 안전장치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숙련이 덜 된 거죠. 우리 그 운전자 분들은 모든 걸 짐작으로 바쁘다는 시간적인 이유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 결국 어른들의 주의와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한혜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설치된 전동 휠체어는 그동안 관련 보험이 없어서 사고가 나면 장애인이 그 비용을 다 물어야 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각종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동 휠체어가 발을 대신하는 이정신 씨에게는 ATM을 이용하는 일부터가 고역입니다. 카드를 기기에 넣고 빼는 것조차 너무나 힘에 부치기 때문입니다. 터치판에 글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청원경찰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활동보조인들 도움을 받아야 돼요. 비밀번호는 제 건 100만 원 넘게 돈을 자부담으로 물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협의해 전용보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전용보험에는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과 수리비용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출시 목표는 내년 상반기로 정부는 자동차 보험처럼 가입도 의무화하고 보험료도 일부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게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 개선 방안을 만드는데 당연히 금융회사가 더 부담이 됩니다. 정부는 또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ATM기 비율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은행 지점 외부의 ATM 코너 가운데는 휠체어 이용 가능 기기가 한 대도 없는 곳이 3곳 중 2곳꼴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ATM기 아래쪽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을 현행 20cm에서 45cm 이상으로 넓히고 터치스크린 각도도 조절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ATM 표준 기준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전동 휠체어는 관련 보험이 없어서 사고가 나면 장애인들이 그 비용을 꼼짝없이 다 물어야 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동 휠체어 전용 보험을 개발하고 이용자들의 보험 가입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동 휠체어가 발을 대신하는 이정신 씨에게는 ATM을 이용하는 일부터가 고역입니다. 카드를 기기에 넣고 빼는 것조차 너무나 힘에 부치기 때문입니다. 터치판에 글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청원경찰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활동 보조인들 도움을 받아야 돼요. 비밀번호는 제 건데 제가 저만 알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타인이 알아야 돼요. 누를 수가 없어서. 또 전동 휠체어는 보험도 없습니다. 행여 사고라도 날까 그저 가는 곳마다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동 휠체어가 의료기기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그 책임이 다 저희에게 있는 거예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까지 100만 원 넘게 돈을 부담으로 물어들였다. 정부는 또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ATM기 비율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은행 지점 외부의 ATM 코너 가운데는 휠체어 이용 가능 기기가 한 대도 없는 곳이 3곳 중 2곳꼴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ATM기 아래쪽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을 현행